수익으로 향하는 든든한 자산 비행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주항공 사무장 이화영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서 수익권으로 고도 비행할 예정이고요. 흔들림 없는 완벽한 자산 우상향 지금 이룩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7월 중순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하고 막히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도 이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우면 좋겠지만 오늘도 우리의 주식시장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참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오마이 주식에서는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청량제 같은 핵심 전략들을 준비했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릴게요. 오늘 비행 중 화면 하단 자막과 함께 저희 QR코드가 나가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소통 창구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서선민 캡틴이 직접 준비한 오늘의 기내식 종목과 함께 앞으로 투자 전략 자료집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겠고요. 자, 우상향 차트를 향한 오늘 비행 스마트폰은 필수 탑승 아이템이니까요. 지금 미리 꺼내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매일 오후 1시 40분 생방송 그리고 매일 밤 12시 재방송까지 여러분의 투자 본능을 깨울 단 하나의 프로그램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 주식. 시장의 핵심을 알아야 수익을 잡는다. 비행 전 오늘의 수익 항로를 만나보는 오마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언제나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서선민 캡틴과 함께 할게요. 캡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입니다. 네, 저희 본격 출발하기 전에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부터 양시장의 표정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저희 오후 1시 기준 지수고요. 코스피는 7.67% 마이너스 보이면서 7,000선을 이탈한 모습이네요. 6,902선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낙폭이 짙습니다. 4.17% 파란불 강하게 켜냈고요. 802.53포인트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에서요. 오전부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또 무려 올해 들어서만 35번째 사이드카라고도 하네요. 현재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면서 거래가 잠시 중단된 상황이고요. 자, 이처럼 9,000선까지 강하게 올라줬던 코스피가 장중 7,00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출렁인다, 급락한다라는 말들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희 시장이 어려운 만큼 시장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코스닥은 원래 올라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현 시간부로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코스닥도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라는 이슈가 우리나라한테 경제적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투심이 악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오늘의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자, SK 하이닉스가 나스닥 ADR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해서 13% 넘게 급등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이토록 열광한 핵심 배경은 무엇일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신 분석대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200만 원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키워드 펼쳐볼게요.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라는 이슈가 시장의 핫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지난 금요일 날 성공적으로 대비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168달러 곱하기 10을 하면 한 25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상은 지금 현재 가격이 200만 원을 붕괴하고 나서 190만 원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조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SK하이닉스가 미증시에 대비를 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새롭게 상장을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을 예탁한 다음에 그 예탁한 것을 담보로 미국 주식 예탁증권이라는 ADR의 형태로 상장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DR 상장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쉽게 거래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무대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워낙에 HBM 관련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공모 전에도 상당한 열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상장되고 나서 금요일 날 하루만 13%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 미국에서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를 보자면 같이 상장된 종목 중에 동종 업계로 따질 수 있는 마이크론이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과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싸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익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 마이크론의 주가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생겼죠. 제가 이화영 MC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는 똑같은 종목인데 얘가 252만 원이에요. 네. 근데 한국 증시에서는 지금 190만 원입니다. 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가격을 봤을 때 만약에 이 주식을 옮겨갈 수 있다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옮겨갈 수 있다라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옮겨갈까요? 좀 저렴한 가격에 사서 네. 비싼 쪽으로 옮기지 않을까요? 한국 시장에서 190만 원에 사서 미국 증시 가서 200만 원 넘게 팔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차익거래라고 하거든요. 오. 그래서 똑같은 종목이 상장이 돼 있는데 이 가격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차익거래요. 네, 그래서 이 차익거래를 기대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갈 것이다. 왜냐하면 싼 쪽에서는 사니까 올라갈 테고 네. 비싼 쪽에서는 매도하니까 떨어질 테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균형 가격으로 갈 것이다가 이게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일단은 환율 문제가 있어요. 환율 문제가 있고 쉽게 우리나라에서 팔아서 미국으로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탁된 만큼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요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가격 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TSMC라는 종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종목은 무려 프리미엄이 30%까지 유지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TSMC가 대만 본토에서보다 30% 이상 비싸게 거래된 적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가격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셨다가는 조금 낭패를 겪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마이 키워드 잘 챙기셨나요? 키워드를 짚으면 방향이 보이고요. 방향이 보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키워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오늘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오마이 주식의 서서민 캡틴이 활주로 기법으로 직접 분석한 시장 흐름 자료와 핵심 투자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리고 있는 자료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서서민 캡틴만의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항로를 잡았으니 수익을 향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지금 바로 입장하시죠.
자, 수익 비행을 위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고 시간입니다.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라 소부장단의 이른바 낙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그 안에서도 특히나 눈여겨봐야만 한 밸류체인이라든지 유망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장들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네.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10% 넘는 하락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되게 큰 실망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돼요. 자, 그러면 반도체가 피크아웃, 즉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러한 사이클에 왔느냐?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너무 빠른 고공비행을 하다 보니까 쉬어가는 것도 조금 급격하게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반도체 대장들이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죠. 맞아요. 조심해서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소부장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나서 섹터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이슈들을 반영했을 때 우리가 반도체에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디를 집중해서 볼지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제가 빅테크 AI 투자 지속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메타 얘기를 했었죠. 네. 메타가 데이터 센터에 잉여 AI 자원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안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소식이 나왔죠. 메타가 캐나다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네. 데이터 센터를 빌려준다고 남아서 빌려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더 짓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빅테크의 AI 투자는 어차피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는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설명을 드린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억이 나요, 저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에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고요. 증설 규모, 투자 규모를 2,5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400조까지는 안 되지만 한 38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자, 이만한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원래 마이크론은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원래 규모는 2천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메가 프로젝트를 듣고 이거 조금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을 500억 달러나 높였더라고요. 이렇게 케이펙스, 즉 자본 지출에 대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건 그만큼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했을 때 반도체 업황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가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의 탑3가 우리나라에 2개가 있고 미국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렇게 3개가 빅3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모든 반도체를 얘네가 만들어내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CXMT라든가 아니면 양쯔 메모리 같은 그러한 회사들이 좀가 뭔가를 도모를 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아직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세 회사 다 대규모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공격적인 증설에 덧붙여서 이 증설 사이클 자체를 당긴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었죠. 그래서 이 세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반도체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지만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총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그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가 필요할 테고 그 장비가 돌아가다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또는 소재까지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반도체의 증설 사이클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을 때는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보다는 소부장 쪽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적으로도 좀 더 낫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투톱은 아직도 조금 비싸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가격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리가 가치평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지속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속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셨을 때 대규모 투자가 조금 더 당겨져서 좀 더 빨리 공장이 돌아간다라고 해보죠. 그럼 수량이 많아지겠죠. 네.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격은 조금 진정될 겁니다. 음. 물론 더 많이 팔아서 많은 이득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우리가 예측했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번 위기를 말씀해 주셔요. 기회로 활용하다. 여기 보시면 저기 위기 상황에도 반도체는 빛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익 모멘텀이 좋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도 소부장은 장 초반에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맞아요. 지금 빅2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향은 있는데 탑2가 떨어지면서 그런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연기금의 리밸런싱 물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반도체 ETF 단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가격 하락은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큰 투자 포인트의 틀 안에서 우리가 반도체 섹터의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ADR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현상은 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SK하이닉스의 한 달 전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월 달에는 그냥 끝도 없이 올랐습니다. 300만 원까지 찍었고요. 넥스트 거래소에서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올랐던 이유는 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의 ADR로 상장돼서 성공적인 대비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기대감.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선반영된 거예요. 네, 선반영입니다. 오늘은 오히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내리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오, 네. 왜냐하면 영업이익 추정치를 조금 낮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딱 그겁니다. 가격에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보다는 HBM 쪽이었잖아요. 근데 HBM이 너무 돈이 잘 벌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 쪽은 조금 뒤처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거시 반도체로 80%의 영업이익을 낼 때 얘네는 그쪽에서는 조금 뒤처진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부분에서.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에 너무 열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그 펀더멘털이 되는 섹터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메타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내용은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자체 AI 모델을 유료 버전으로 내놓으면서 얘네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지금 자체 데이터 센터를 더욱더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데이터 센터 지었다라고 한 소식이 나온 이후에 메타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론의 투자 규모가 미국 내에서 투자 규모가 2,500억 불까지 늘었더라라는 이러한 소식들은 아직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즉 AI의 인프라로서의 반도체 역할이 아직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750억 50조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지라도 여기에 절반 이상만 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증설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슈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섞어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레이더망을 좁혀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 증거들을 가지고 레이더망을 좁혀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잡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하고 수량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뭔가 경제 관련된 얘기,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하면 뭔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익을 내는 구조는요,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입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 그 치킨을 10,000원짜리를 1,000마리 팔았어요. 그럼 1,000만 원의 매출이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비용을 빼고 나면 그게 이익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닭 튀기는데 들어간 비용이 들어가거나 아. 아니면 닭의 원가라든가 이런 걸 빼야 우리가 이익이 잡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중요한 건 얘 곱하기 얘를 했을 때 얘가 올라가거나 얘가 올라가면 기업의 매출은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까지는 자, 수량은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장이 풀로 가동되고 있었으니까. 네. 없어서 못 판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없어서 못 판 상황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죠. 1,000원에 팔아서 100원 남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0원에 팔아서 100원을 남겼습니다. 원가 900원이네요. 근데 지금은 10,000원에 팔려요. 그러면 얼마가 남죠? 9,100원이 남죠. 네. 그래서 이익이 갑자기 91배가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이익을 압도적으로 높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가 100만 원 하던 게 반도체가 300만 원이 돼서 컴퓨터가 400만 원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컴퓨터 삽니까? 안 삽니까? 저라면 못 살 것 같아요. 안 사죠. 웬만한 사람은 못 삽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오르는 거는 어, 태클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미국의 어떤 회사가 이런 태클을 걸었죠? 반도체 회사에다가? 메타? 사과. 애플. 네, 애플이라는 회사가 네. 이 가격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네 거 너무 비싸니까 나 중국 거 쓰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번지기 시작했죠. 그 애플이 이런 식으로 태클이 나왔다라는 거는 향후에 빅테크들이 이 가격에 순응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네. 3년 동안 너 높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장기 계약이라는 게, 자, 우리가 판매량 측면에서는 좋은 계약이 될 수도 있지만 가격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족쇄와 같은 그러한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면만 봤잖아요. 반도체에 관련돼서. 그러지 말고 반도체의 안 좋은 면도 좀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가 이제 가격을 못 올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증설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땡땡 치킨이라고 하면 뭐 하루에 몇십 마리밖에 못 판다라는 광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럼 그 회사는 그 치킨집은 차렸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몇십 마리밖에 못 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요.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내야 되죠. 그 과정이 바로 뭐죠? 증설이죠. 증설.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또 여기셨던 키워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증설이라는 단어를 비즈니스 라운지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증설을 했을 때, 자, 공장을 만들고요. 그 공장 안에 우리가 장비 업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를 돌리다 보면 소재 부품이 많이 쓰이고요. 이런 식으로 반도체 소부장의 사이클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정말 얘네들은 탄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만 해도 정말 탄탄한 흐름이었는데 반도체 대장들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잖아요. 무려 10% 이상 빠지다 보니까 지금 잠깐 쉬는 타임이다라고 보시는데, 이런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될 수 기회다.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정에서 봤을 때 웨이퍼를 잘라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근데 웨이퍼를 가공을 하는 과정, 앞과정, 자르기 전의 과정을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든다라고 했을 때 웨이퍼를 더 생산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전공정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후공정은 우리가 패키징 또는 검사 부분인데요. 얘네들은 이미 예전부터 주가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전공정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후발주자는요, 이 전공정 다음에 후공정이 아니라 파운드리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키를 쥐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이 여태까지 적자였어요. 3분기까지 적자고 4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주문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집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후발주자는 파운드리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뭐 활주로 기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활주로 기준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선을 뚫고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원래 활주로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활주로 기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실 얘는 차트잖아요.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데 대한 날씨의 조건이라는 게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날씨에 대해서 어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는 종이 비행기가 더 많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비행의 날씨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같은 날씨에는 비행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장 상황에도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요. 그래서 두 번째 세트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날씨에 따른 비행기 종류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가벼운 종이 비행기가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비행기를 안전 이륙을 해서 안전 착륙까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차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비행기 아무런 동력원 없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연료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뉴스와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받는 비행기일수록 연료가 빵빵해서 더 쉽게, 더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활주로 기법에서 반도체 탐구 종목이라고, 이 종목이 바로 아까 ADR 상장 이슈가 있었던 SK 하이 땡땡도 민망하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주로 기준선을 하향 돌파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쉬어갈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이격도가 커졌을 때는 또 제 자리로 복귀하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오늘 조금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는 제가 소통방에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이화영 MC의 안내 멘트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성민 캡틴이 전하는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첫 번째 탑승구는요,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까지 폭넓게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위기일 때 빠질 때 오히려 소부장 따 모아가자 전략 유효하다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희가 보유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오늘 특히나 고민 크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주식 고민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한데요. 저희 현재 화면 하단을 보시면 QR코드 잘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QR코드 부분에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정말 알찬 혜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탑승 도와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맛있는 오늘의 기내식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성민 캡틴이 활주로 기법으로 직접 엄선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의 기내식 과연 어떤 섹터에서 준비가 된 맛 좋은 기내식일지 정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즐거운 수익 비행, 맛있는 오늘의 기내식과 함께 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늦지 않게 소통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입장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카메라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클릭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소통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투자 정보부터 기내식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공구 입장 전에 꼭 알고 가야만 한 또 즐거운 투자 이야기 들고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마주항공은 모든 여러분들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오마주항공 기장님들께 배운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 전 알고 가면 도움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집중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전 세계 뷰티 시장은요, 화려한 대기업보다는 통통 튀는 즐거운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인디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공장도 없는 작은 중소형 브랜드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훌륭한 제품들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걸까요? 자, 비밀은 바로 한국의 OEM과 ODM 시스템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낯설 수도 있으니 제가 쉬운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OEM은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입니다. 다소 어렵죠. 쉽게 말해서 브랜드가 레시피를 다 만들어서 주면요. 공장에서는 주문한 대로 붕어빵을 찍어내듯 만들기만 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ODM은 뭘까요?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서요.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쉽게 말해서 브랜드가 요즘 유행하는 촉촉한 쿠션 하나 만들어줘 라고 콘셉트만 이야기를 하면요. 제조사가 연구 그리고 개발부터 디자인 생산까지 모두 알아서 해주는 방식이란 거죠.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를 정말 잘하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유명한데요. 이 탄탄한 제조 시스템이 화장품 시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화장품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퀄리티 높게 만드는 인프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 인디 브랜드들이 너도 나도 우리 한국 공장으로 줄을 서고 있는 거고요. 네, 글로벌 화장품 소비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면서 제품을 직접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실하고 막대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이 반도체 시장이 숨 고르게 들어간 상황에서 투자자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 어디서 버텨줄 곳이 있을까일 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해답이 바로 화장품 섹터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적으로 또 화려하게 증명하고 있는 섹터, 전 세계 러브콜을 한 몸에 받으면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화장품 섹터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오늘 그래서 서소민 캡틴이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또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까지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핵심 이야기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나눠드린 이런 알찬 이야기들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훨씬 더 깊고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서소민 캡틴이 직접 투자 교육부터 핵심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꼭 한번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화면 아래쪽에 저희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소통방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면 아주 알찬 혜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자, 수익을 위한 비행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자, 화장품입니다. 최근에는 반도체라든지 AI 키워드를 가진 쪽이 이렇게 숨을 고를 때 그 자금들이 다른 업종으로 흘러가는 순환매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장 안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이 섹터 투자 포인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화장품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산업품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이 글로벌 차원에서 매크로 지표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미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는 만큼 그 다음 주자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화장품이 되겠죠. 자, 무역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최초로 달성을 한 거고요. 이게 2025년도 기준으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순수출 금액이 11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수익 금액을 뺐을 때 무역수지 흑자가 되는데 수입은 얼마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은 많이 하는데 수입은 얼마 안 하는구나. 기껏해야 유럽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대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출 강국이네요. 네, 그 화장품에 관련돼서는 세계 2위의 수출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반기 수출 금액만 70억 불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규모가 일단 시장 성장 규모로 봤을 때 작년도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화장품이라는 게 막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는 건 K-뷰티에 대한 관심이 K-팝이라든가 아니면 K-드라마와 같은 K-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K-뷰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색조 화장품 또는 선크림 제품 네.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조금 저렴한 제품군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향수가 우리나라 향수가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향수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외국 향수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향수가 그렇게 판매량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피 관련해서 헤어 케어 제품들 이런 것들까지도 최근에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역이 정말 다방면으로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을 잘 버는 산업이면서 이게 성장 산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때 화장품이 중국 분들이 많이 와서 화장품을 이렇게 보따리로 싸가실 때가 있었어요. 마스크팩이라든지. 네, 그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성장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는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중국 분들은 자국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피부 케어라든가 피부 미용과 관련된 시술을 받으시러 오는 거지 화장품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의 성장 속도가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화장품 산업은 유망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려면 이 섹터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얘네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럼 이런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그러한 방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예전에는 화장품 하면 약간 프랑스 화장품, 명품 화장품 또는 일본 화장품 이런 화장품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았는데 최근에는 접근성과 가성비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많은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화장품들에 대한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단 말이죠. 그게 입소문도 터지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만큼 판매량도 높아졌다. 아까 이화영 MC가 잘 얘기를 해줬지만 인디 브랜드들 중에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무려 대단한 아모레 퍼시픽까지도
위협하는 그러한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다못해 뭐 1,000원짜리 많이 파는 그런 다이땡 이런 데서도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맞아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시대에 왔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좋아요 누르면 어떻게 뭐 떡상하는 그런 오.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SNS를 이용한 마케팅이 화장품의 대세가 되고 있고 네. 실리콘2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SNS 마케팅 같은 걸 너무도 잘해가지고 네. 현지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게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피부톤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피부톤이다 보니까 자기에 맞는 피부톤에 대해서 그러한 그 고객 맞춤화 과정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품종은 다양하게 그다음에 소량을 생산해서 조금씩만 만들어내는 맞춤형으로 판매하는 그런 오. 타겟 마케팅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뭔가 누가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주는 OEM, ODM이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화장품들은 자 브랜드가 너무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떤 애들한테 다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금광시대에 곡괭이를 파는 회사라든가 청바지를 파는 회사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뭘까요? 다들 그걸 사용을 해야 되니까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 브랜드를 차지하더라도 얘네들은 OEM, ODM 업체한테 다 맡겨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용어가 힘들다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 다 만들어줘. 아, 오, ODM. 다 만들어줘. 네. 오, 이렇게 만들어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개발까지 다 해주는 건 ODM이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OEM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오. 여러분들도 쉽게 공부를 하시면 네, 되겠죠. 도움이 너무 될 것 같아요. 네, 영어 약자 몰라도 됩니다. 맞아요. 약간 헷갈리는 저는 부분이 알기는 있어서. 하는데 네.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누가 네. 이겨도 돈을 버는 이러한 산업에서 글로벌 러블콜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장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공장을 늘려간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ODM 회사 3개 중에 2개가 바로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오, 그래서 그래요? 그 부분 따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활주로 차트 봤을 때 화장품 탐구 종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대표적인 ODM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활주로 기준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다 만들어주는 업체예요? 이런 힘든 장에도 이런 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서서문 캡틴이 전하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화장품으로 키워드 잡고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매수 열기가 뜨거운데요. 화장품 투자에 관심은 많은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함 느끼셨던 분들 분명히 계시죠. 저희가 그럴 줄 알고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마이 주식의 서서문 캡틴과 직접 함께할 수 있는 창구를 준비해뒀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면 알찬 혜택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서서민 캡틴의 오늘의 기내식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기내식은 소통 창구 안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준비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서서민 캡틴,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우상향 탑승 핵심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승객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고 계실 오늘의 기내식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준비 도와주셨을까요? 네, 아까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 만들어주는 기업 중에 글로벌 탑 3에 들어갑니다. 이거. 네. 글로벌 탑 3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의 코스 땡땡, 그 다음에 한국 땡땡, 그 다음에 코스 땡땡 코리아 이런 세 가지 빅3가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얘가
넘버 원입니다.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다. 이런 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었고 심지어 오늘 같은 증시에서도 올라가고 있어서 그게 조금 불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내식 드렸을 때 조금 차갑게 데펴놓은 음식을 드려서 정말 네. 잘 드셨거든요. 네. 그런데 얘는 조금 뜨겁기 때문에 호호 불어서 드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좋다. 그래서 최근에 공장을 늘리고 있고 증설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차원에서 접근하기에 정말 좋은 회사고요. 숫자로 그다음에 증명을 하네요. 숫자가 증명이 되면서 또 수급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오.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활주로 기준선에 딱 걸쳐놓은 상태에서 오늘 또 슈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식혀서 드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후의 내용은 이화영 MC의 안내 멘트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혼자 이렇게 헤매는 시장을 평소에 참 외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곁에 든든한 서소민 캡틴이 함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활주로 기법으로 시장의 출발 신호를 먼저 읽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또 강한 투자 항로를 함께 그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알차고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바로 서소민 캡틴의 오늘의 기내식 소통방 입장권인데요. 그동안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 이제는 걱정 마십시오. 혼자 하면 어려운데요. 저희 서소민 캡틴과 함께라면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에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확실한 수익 공략집까지 소통방에서 모든 안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자,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대주시고요. 뜨는 링크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저희 기장이 밤새 선별한 기내식 종목은 물론이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놓치면 후회하는 핵심 자료를 두 손 무겁게 챙겨 드릴게요. 지금 바로 소통방 입장하셔서 든든한 저희와 함께 웃으시면서 많은 수익도 기분 좋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려우실 수도 있는 시청자님들께 소통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아래쪽에 저희 QR코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화면에 있는 QR코드 부분에 스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찰칵하고 소리나게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캡틴의 소통방에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향한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저희의 서비스는 착륙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입장하시면 이어지는 특급 혜택 3가지 챙기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만나보시죠.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이 됩니다. 저희가 서소민 캡틴 직강으로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이야기부터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챙겨드릴 거고요. 두 번째 만나볼게요. 저희가 매주 특급 캡틴의 라이브 방송 진행해 드립니다. 미리 짚어드리니까 꼭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바로 만나보죠. 제대로 된 교육의 수익의 첫걸음이죠.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교육자료 준비했으니까요.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비행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와 선물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오마이 주식은요.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 재방송 시청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하시고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